안녕하세요. 은혜쌤입니다.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유튜브 글에서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강의는 1차, 2차 함수가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1차,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식으로 바꾸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그래프를 그리기 힘든 고등학생을 위한 강의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을 하면서 중학교 함수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 만든 자료와 강의니까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차 함수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수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예요. 예를 들어 우리 x, y, a, b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와 반대로 변하지 않고 항상 같은 값을 가지는 수를 우리 상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다항식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에서 이러한 x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변수라고 부른다고요. 변하는 값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여기에 3 있죠, 3. 얘를 우리 상수라고 부르고요. 얘를 특별히 상수항이라고 부릅니다. 각각은 항이죠. 이 다항식이라는 거는 다항이잖아요. 항이 많은 식이라는 거거든요. 다항식. 그래서 각각 하나를 우리 항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특별히 상수로 이루어진 항이라고 해서 상수항이라고 부릅니다. 네, 고등학생이면 이런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좌표라는 것은 뭐냐면 특정한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값, 그리고 직선평면 공간에서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수의 짝이죠. 이 좌표평면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좌표평면이라는 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냐면 좌표계가 정의되어 있는 평면이죠.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 좌표평면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좌표평면만 문제에 나와도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자, 좌표평면이라는 것이 굉장히 편리한, 이제 우리한테 주는 편리한 도구거든요.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수의 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에 삽니다. 선생님이 이제 대학교 때 있었던 일화인데요. 대학교 기숙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학교육과 애들끼리 이렇게 한 3명 정도가 있었는데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자, 너네 집 어디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6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럼 2,6이라는 건 뭐죠? 이게 수학교육과 학생들끼리 이제 대화니까 이런 대화가 있을 수 있었겠죠. 이쪽으로 2개만큼, 하나, 2개만큼 이제 있고 2,6이면 위로는 6칸 올라갔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올라갔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여기다라는 것을 여기서 조그맣게 우리가 사람이 건물에 비해 조그맣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2,6 하면 정확히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좌표평면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편리하게 도입된 그런 평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했을 때 우리 집 저기야 저기 어딘데 저 위에 있어 뭐 위에서 몇째 칸 아래에서 몇째 칸 뭐 옆에서 몇째 칸 이렇게 말할 필요 없이 그냥 딱 2,6 하면 명료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좌표평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몇 콤마 몇 이렇게 있을 때 첫 번째 칸을 이제 x, 두 번째 칸을 y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 3,0 하면 x축에서는 이 x축에서는 3만큼 y축에서는 0만큼 이렇게 같다는 거니까 y축에선 움직이지 않은 여기고 여기가 이제 중점이죠. 그래서 여기로부터 이제 오리진 여기 중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3칸만큼 같아 해서 3,0 여기를 의미하죠. 그리고 또 하나 해볼까요? 뭐 2,4 라고 하면 여기 x축으로는 이만큼 y축으로는 4만큼 옮겨갔다는 거니까 둘 여기가 2고 하나 둘 셋 넷 해서 4 그래서 2,4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이너스 3,1은 뭐죠? 네, 마이너스라는 거는 x축에서
왼쪽으로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그리고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3,1이라고 한다면 다른 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다른 색으로 초록색으로 이제 얘를 칠해보면 하나 둘 셋 해서 마이너스 3, 위로 한 칸 1 여기 1이 있죠. 그래서 여기 띠디디딕 띠디딕 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때요? 좌표평면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시죠? 그냥 수의 그런 좌표를 나타내는 그런 점들이 정의되어 있는 평면을 우리 좌표평면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이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요. 이제 좌표평면을 조금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순서상 몇 콤마 몇 이렇게 순서상으로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관점이에요. 이게 고등학교의 관점이고요. 이제 중학교의 관점은 어떤 거냐면 이제 x를 입력 함수의 관점입니다. y를 출력의 관점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x를 넣었을 때 y가 나오는 요런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2,5 하면 어떤 관점이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2를 입력하면 5가 나온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바라봐 보세요. 그러면 2를 넣으면 2를 넣었을 때 5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함수에서는 필요한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했던 그런 순서상 짝의 관점, 짝처럼 생각하는 거. 얘랑 짝.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얘를 넣었을 때, 동그라미를 넣었을 때 세모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 관점을 다 우리 가져가 볼게요. 그래서 함수를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을 할 때 이러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사분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평면을 멀리서 보시면요.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름이 다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여기를 제1사분면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요 왼쪽에 있는 애를 제2사분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을 제3사분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제4사분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네 각각의 특징은 뭐냐라는 거죠. 자, 보시면 부호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X축에서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죠. 그리고 Y축에서는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사분면 이쪽에 해당하는 이쪽에 해당하는 점들은요. 반드시 이제 여기에 점을 하나 찍었을 때 몇 콤마 몇인지 숫자는 다 다르지만 부호는 어떻게 될까요? 네, 부호는 자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찍히는 거죠. 여기 찍히면. 그러면 부호가 뭐예요? X축은 여기 있으니까 플러스, Y축도 여기 있으니까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X는 0보다 크고 Y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제2사분면은 같은 원리로 뭘까요? 이쪽에 점이 찍히는데 여기에 X, 여기에 Y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X는 마이너스, 그죠? X는 마이너스 0보다 작고 Y는 어때요? 네, 0보다 크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원리로 제3, 4분면은요? 네, X는 0보다 작고 Y도 어때요? 0보다 작아. 밑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제4, 4분면은 어떻게 됩니까? X가 0보다 크고 Y는 0보다 작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프린트에다가 이런 부호들을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4분면은요. X축과 Y축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분면에서 X축과 Y축은 여기 이 경계죠, 경계. 경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1사분면 위에 점 이러면 X축과 Y축에는 절대 있지 않고 이제 이쪽 부분에 있는 점을 의미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각각의 부호 꼭 기억을 해두시고
몇 사분면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꼭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장 이쪽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중학교의 정의 방식과 고등학교의 정의 방식이 약간 다른데요. 먼저 중학교의 정의 방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는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 값이 정해짐에 따라 y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관계가 있을 때 y를 x의 함수라 하고 이를 기호로 y는 fx와 같이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이제 중학교의 관점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오직 하나씩입니다. 그러니까 x값이 정해짐에 따라서 y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관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판기. 자판기에서 동전을 넣습니다. 그럼 음료수가 몇 개 튀어나옵니까? 하나가 튀어나오죠. 음료수가 두 개 튀어나오진 않죠. 내가 두 개를 눌러야 두 개가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x값이 정해지면, 그러니까 돈이 정해지면 하나가 튀어나온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두 개 튀어나오면 함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만약에 안 튀어나오면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씩 반드시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써놨죠, 선생님이. x값 하나에 대하여 y값이 두 개 이상 정해지거나 또는 정해지지 않으면 y는 x의 함수가 아닙니다. 예. 기호로 y는 fx와 같이 나타낸다는 것은 우리 고등학생이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 y는 fx라는 게 나오기만 하면 이제 혐오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함수 f는요. 규칙을 의미해요. 함수의 규칙. 예를 들어서 y는 ex라는 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규칙입니다. x에 1을 넣으면 x에 2배를 시켜서 출력을 해내라. 그러니까 x에 1을 넣으면 y가 뭐가 나옵니까? 2 곱하기 1이니까 2가 나오죠. 그러니까 x값에 2배를 해라 라는 규칙입니다. 규칙. f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규칙이에요. 근데 여기에 넣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내가 아까 말했던 입력하는 겁니다. 입력하는 문자를 알려주는 거예요. x를 입력해라. 그러면 이 규칙에 의해서 f라는 규칙에 의해서 y값이 출력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기호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그래서 y는 fx라는 그런 뜻은 이제 x를 넣으면 다시 말하지만 f라는 규칙에 의해서 y값이 출력된다. 이러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고등학교의 그런 정의도 있죠. 그럼 고등학교의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등학교는요. 조금 다른데요.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y에 대해서 집합을 가지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집합 x의 각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여기도 오직 하나씩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의는 달라도요. 오직 하나씩이라는 말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 하고 이를 기호로 f는 x에서 y로 간다와 같이 나타냅니다. 오늘은 중학교에 해당하는 1차 함수와 2차 함수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정의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은 안 할 건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f는 규칙입니다. 규칙. 이 규칙은 어느 집합에서 어느 집합으로 대응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얘를 입력하면 화살표가 있죠. 여기. 이게 입력과 출력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를 입력하면 y가 출력된다 랑 같은 느낌인데요. 이 x집합이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정의역이라고 하고요. y집합은 공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은 자세히 몰라도 되고요. 이제 고등학교 함수를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일단 이 정의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 텐데요. 중학교의 정의와 고등학교의 정의의 차이점은 뭐냐면 고등학교는 대응, 짝의 관계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짝. 이 짝이란 게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2,6이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보면 그 중학교 거에서는 얘를 2를 넣으면 6이 튀어나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2와 6은 짝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고등학교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다 알아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대략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 아셨을 거라고 믿고
우리 한번 예시 문제 같이 보면서 어떤 것이 함수인지 어떤 것이 함수가 아닌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예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함수인 것에 동그라미, 함수가 아닌 것에 X 표시를 하시오. 자, 1번.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Y이다. 자, 보시면 1번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좀 정사각형처럼 생기지는 않았지만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둘레는 몇이죠? 네, X, X, X. 이 둘레의 길이는 그래서 X가 4개 있기 때문에 Y는 4X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몇 차 함수인가요? 네, 1차 함수죠. 그래서 1번은 함수가 맞습니다. 딩동댕. 네, 동그라미 표시를 해줍시다. 자, 2번. 자연수 X보다 작은 자연수 Y. 이거는 함수일까요? 잘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함수인지 아닌지를 생각할 때는요. 하나를 넣었을 때 하나가 튀어나오는지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X값이 정해짐에 따라 Y값이 오직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X값을 하나 넣었을 때 하나가 나오는지 봅시다. 자, 자연수 X보다 X에 뭐 넣어볼까요? 네, X에 한번 3을 넣어볼까요? X가 3일 때 자연수 3보다 작은 자연수 Y는 뭐죠? 1과 2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넣었더니 하나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죠, 지금. 2개가 튀어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함수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x는 2 넣어봤어요. 그래서 x는 2일 때 y가 1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함수가 맞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x를 넣어도 다 하나가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2만 넣었을 때 하나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3을 넣었을 때도 하나 나와야 되고 4 넣었을 때도 하나 나와야 되고 1을 넣었을 때도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어떠한 값을 넣어도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2를 넣었을 때만 하나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하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3번 가보도록 할게요. 3번. 내 외장하드의 용량이 500GB래요. XGB를 사용했다면 남은 용량은 YGB래요. 자, 그러면 이거는 함수일까요? 네,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 외장하드의 용량이 500GB예요. 근데 내가 X를 사용하고 남은 용량은 어떻게 계산하죠? 네, X를 사용했으니까 빼야 되죠. 그러면 이제 사용한 거 뺐으니까 남은 용량이 나오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Y는 500-X가 됐기 때문에 몇 차식? 네, 1차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1차 함수예요. Y는 1차식의 꼴로 나타나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함수가 맞습니다. 예, 1차 함수니까 우리가 잘 아는 꼴이죠. 그리고 4번. 이름이 X일 때 출석번호는 Y.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이 X, 나, 은혜. 출석번호 8번이라고 합시다. 내가 출석번호가 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반에? 네, 없죠. 우리 반에 출석번호를 2개 가지고 있는 건 그건 육심이죠. 출석번호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 명당. 없는 사람도 있나요? 출석번호가 없는 사람도 없죠. 그래서 x를 하나 넣었을 때 하나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함수가 맞습니다. 네, 식으로 표현되거나 1차, 2차 함수 이렇게는 아니지만 이건 어쨌든 간 x를 하나 넣었을 때 하나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함수가 맞습니다. 자, 5번 가보겠습니다. 절대값이 x인 수는 y. 네, 절대값이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절대값이 4인 수라고 할까요? 절대값이 4인 수는 뭐가 있습니까? y는? 네, 플러스 4도 있고 마이너스 4도 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4 몇 개?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x값이 하나인데 하나를 넣었을 때 y값이 2개가 튀어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자, 함수에 대해서 조금 감이 오셨나요? 그러면 우리 예시 문제 2번을 같이 풀면서 그래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감을 잡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함수인 것을 모두 찾아라. 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기 전에요.
선생님이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중학교 다니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긴 함수, 이렇게 생긴 함수는 모두 함수죠. 얘는 1차 함수, 얘는 2차 함수죠. 예, 이것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아무 그래프나 주고 함수인 것을 모두 찾아라라고 하면 그게 다 함수일까요? 네, 함수가 다 아닙니다. 왜냐면 x값이 하나 넣었을 때 y값이 하나 튀어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자, 1차 함수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값에 이 값을 넣어요. 띠리리릭 하면 자, 여기는 나오는 값이 없고, 그러니까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없죠. 여기서 만나서 이 함수값이 튀어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보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는요. x값 얘를 넣었을 때 y값이 얘가 튀어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얘를 x값에 넣었을 때 요 놈이 튀어나온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지금 하나씩 튀어나오고 있죠.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이 값을 넣으면 2차 함수에서 띠디디딕 해서 요 값이 튀어나오죠. y값이.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서 x값을 넣으면 여기는 만나는 점이 없고 여기서 하나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들은 다 x를 하나 넣었을 때 y값이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x값을 여기를 넣었을 때 튀어나오나요? 네, 아무것도 안 튀어나옵니다. 자, 여기 넣었을 때는 하나가 튀어나오죠. 2점. 여기로 x값을 넣었을 때는 뭐가 튀어나오죠? 네, 여기랑 여기랑 두 개가 튀어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2점과 2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2점의 y값은 여기, 2점의 y값은 여기여서 이제 두 개가 튀어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넣었을 때 이 부분은 이 x값에 대해서는 안 튀어나오고 그리고 요 x값에 대해서는 하나 튀어나오고 요 x값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개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얘는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닙니다. 항상 하나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번 탈락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고1 1학기에 배우는 원의 방정식인데요. 자, 여기서 이 값을 넣으면 몇 개가 튀어나오나요? 네, 여기 이렇게 두 개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2점과 2점 두 점에서 만나기 이 x값일 때 이게 x값일 때 이제 두 점에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니죠. 왜냐하면 x값을 하나 넣었을 때 y값이 두 개가 튀어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도 탈락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얘가 이름이 원의 방정식이잖아요. 원의 방정식. 그래서 이름이 원의 함수가 아니라 좌표평면에는 그려지지만 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좌표평면 위에 그려지지만 함수가 아닌 애들은 우리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자, 한번 봅시다. x값을 요거 하나 넣었어요. 띠리릭 몇 개 나옵니까? 네, 하나 나옵니다. 자, x값을 얘를 넣었어요. 뭐가 나와요? 하나가 나와요. x값을 얘를 넣었어요. 뭐가 나와요? 하나가 나와요. 함수인가요? 근데 조금 이상하죠? 왜냐면 y값이 다 어때요? 모든 x에 대해서 y값이 다 얘로 지금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함수는 우리 어떤 값을 넣어도 여기서 얘를 넣어도 얘, 요 놈을 넣어도 이 y값 모든 x를 넣어도 이 y값으로 기결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는 함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y값이 중복되는 건 상관없어요. 여기서 2차 함수에서 보세요. 얘를 넣어도 얘가 나오고요. y값이. 요 놈을 넣어도 요 놈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도 x값을 이 x값, 여기에 있는 x값에 대해서 이 y값이 두 번 다 나오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y값, 즉 어떤 y 하나가 이렇게 모든 x값의 선택을 받는 이런 상황은 상관없고요. 그냥 x를 하나 넣었을 때 하나가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함수입니다. 아이고. 자, 얘는 나중에 우리 고1 2학기 때 배우는 상수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수함수라고 이름 붙이고요. 그거는 선생님이 지금 고1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1은 2학기 때 아마 배울 것입니다. 자,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감이 잡히셨나요? 4번 한번 같이 해보시면
또 하나를 넣었을 때 하나가 나오는지 봅시다. 얘도 하나 나오고, 여기를 넣어도 하나 나오고, 여기를 넣어도 하나가 나오고, 어떤 값을 넣어도 다 하나가 나오죠. 자, 얘를 넣으면 0을 넣으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를 넣었을 때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2차 함수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각졌죠. 그래서 얘는 함수입니다. 예, 함수고요. 자, 5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를 넣었을 때 뭐가 나오죠? 띠디디딕 띠디디딕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일단 함수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얘를 넣었을 때는 뭐가 나오죠? 0도 나오고 1도 나오고 2도 나오고 3도 나오고 마이너스 1도 나오고 엄청 많이 나오죠? 이 값을 넣었을 때. 그래서 얘는 식으로는 x는 뭐 3, 뭐 이런 식으로 쓰고요. 3일 때 모든 값이 다 나오는 요런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시 문제 1과 2를 풀어봤는데요. 함수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감이 잡혔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잘 모르셨다면 이 강의를 보시고 꼭꼭 복습을 하셔서 어떤 것을 함수라 하고 어떤 것이 함수가 아닌지 이제 파악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함수를 알아봤으니까요. 본격적으로 1차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란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울기는 수평선에 대한 기울어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스키장 가보셨을 텐데 스키장에서 이렇게 된 데는 초급, 이렇게 조금 더 경사가 진 데는 중급, 이제 경사가 가파른 데는 고급이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경사가 몇 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 15도, 얘는 뭐 45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각도의 기준이 이 수평선이죠. 수평선. 그래서 기울기라는 것은 수평선에 대해서 기울어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1차 함수에서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만큼 3만큼 갔어요. 3만큼 갔을 때 여기가 좀 이렇게 되고 여기서 3만큼 갔을 때는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서 3만큼 갔을 때는 여기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차이점이 뭔가요? 요놈과 요놈의 차이점이 뭐죠? 네, 여기서 보시면 15도, 45도, 여기는 뭐 한 몇 도라고 할까요? 70도라고 할까요? 70도면 엄청 경사가 진 건데. 자, 이렇게 되면요. 여기서 같은 3m만큼 갔다고 해도 여기에 대한 높이가 어때요? 예, 점점점 경사가 가파를수록 높아지죠. 그래서 이 기울기라는 것은 x값이 얼마나 이 3만큼 증가했을 때 y값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x값이 3만큼 증가했을 때 얼마나 y값이 증가했는지에 따라서 그 기울어짐의 정도를, 즉 기울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1차 함수에서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3만큼 이제 갔는데 여기가 1m다. 3m만큼 갔는데 여기가 3m다. 여기가 뭐 7m다. 예를 들어서 물론 15도랑 45도랑 70도랑 지금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임의로 하는 거여서. 그러면 여기서는 각도를 지울게요.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기울기가 x값이 3만큼 증가했을 때 y값은 1만큼 증가하니까 3분의 1. 여기서는 뭡니까? 3분의 3, 즉 1. 그 다음에 여기서는 3분의 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점점점 커질수록 각도는 어떻게 됩니까? 네, 가파라진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고등학교에서 이제 얘들을 많이 가르쳐 보니까 2차 함수에서의 기울기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 2차 함수에서는 어떻게 기울기를 알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2차 함수는 이렇게 포물선 모양으로 생겼어요. 근데 1차 함수는 직선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여기 점 두 개를 잡고 여기서 x값이 얼마나 증가하느냐에 따라
y값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이거를 이제 수로 이제 따져볼 수가 있는데요. 얘는 곡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잡았다고 해도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곡선으로 둥글게 있기 때문에 기울기를 나타내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여기는 완만하고 여기는 가파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기울기를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차함수에서 애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x제곱이라고 한다면 y는 x제곱일 때 기울기는 x제곱의 개수인 1을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기울기가 1이래요. 근데 전혀 1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1이 아니에요. 기울기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차함수에서는 기울기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차함수에서 기울기를 얘기하는 건 잘못된 용어입니다. 그거 꼭 말하고 싶었고요. 이제 하나 더 보면 x절편은 y는 0일 때 x값입니다. 즉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예요. 예를 들어서 y는 2x-2라는 아이고 잘못 그렸네요. 잠시만요. 네, 요렇게 그려야죠. y는 2x-2라는 요런 식이 있어요.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y축과 어디서 만납니까? 이거 구하는 거 이제 이따가 할 건데요. y축에서는 마이너스 2랑 만나고 x축에서는 1이랑 만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제가 야 x절편을 말해봐 라고 하면 이 x축과 만나는 요 점을 얘기하긴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1,0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x절편이 아니라 그냥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했어요? x값, x좌표 이렇게 말했죠. 이 1,0에서 x좌표는 뭐예요? x좌표 1입니다. 그래서 y절편은요. 이렇게 숫자로 말해야 돼요. 1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어떤 좌표로 말하면 안 돼요. y절편도 마찬가지입니다. x는 0일 때의 y값, 즉 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 여기도 y값, y좌표 이렇게 했죠. 여기서 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는 0,-2입니다. 이게 y절편이 아니라 y절편은 y값. y값이 뭐라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2라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y절편은 마이너스 2입니다. 0,-2가 아니에요. 그래서 x절편과 y절편을 물어볼 때는 꼭 숫자로 대답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1차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함수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y는 ax 플러스 b라는 꼴의 이런 함수 꼴을 우리 1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a는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기울기. b는 뭐예요? y절편입니다. 예. 선생님은 지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처음부터 할 시간은 없고요. 중학교 것처럼 처음부터 진짜로 자세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EBS 중학교 강의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뭉뚱그려서 고등학생이라면 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기울기, B는 Y절편이기 때문에 이 A와 B만 있으면 다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리냐? 먼저 A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기울기라고 했잖아요. 아까 말했죠. 기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고? 가파라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게 이제 세 개가 다 다른 게 선생님이 다시 그려볼게요. 네, 다시 잘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경사가 다른 세 개가 같은 x값이 이렇게 같은 만큼 갔을 때 이제 여기서의 높이가 다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높이, 얘와 요 놈의 b를 가지고 우리 기울기를 구하는 건데요. 이 기울기의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커지죠. 점점 커진다고 아까 말했습니다. 그래서 a가 커질수록 a가 플러스라면 이제 기울기가 점점 기울기가 커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일 때 봅시다. a가 마이너스일 때는 이런 때거든요. 이런 때. 자, 잠시만요.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제 기울었을 때를 우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x축은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이제 마이너스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x값의 증가량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높이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분의 여기서 잘 보세요. 마이너스 분의 플러스 해가지고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즉 이렇게 경사가 졌을 때도 어떻게 되냐면 경사가 커질수록 점점 더 어떻게 되나요? 네, 높이가 이제 커지는 것을 같은 x값을 안 갔네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렇게 파란색 펜으로 된 거 보시면 같은 x값만큼 갔을 때 이렇게 높이가 높아지는 거, y의 증가량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1만큼 갔다 하고 여기가 높이가 2분의 1이다. 여기는 1이다. 여기는 뭐 3이다 라고 했을 때 얘의 기울기는 요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분의 2분의 1이어서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거든요. 그리고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분의 1이어서 마이너스 1이 되고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분의 3이 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커질수록 점점점 작아져요. 숫자가 점점점 작아지는데 절대값으로 보면 어때요? 마이너스 뺀 요 숫자만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점점점 커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a의 절대값은 점점 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써놓으시면 됩니다. 기울기가 커질수록 선생님이 잘못 얘기했네요. 절대값 a값이 커질수록 기울기는 커진다. 이렇게 거기에 적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b는 y절편이잖아요. 그래서 y축과 만나는 점의 y 좌표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1차 함수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식을 일상 용어나 그래프로 바꾸는 것을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 함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식과 일상 용어와 그래프가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해야 이제 함수를 잘해요. 이거를 잘해야 함수가 외계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줬어. 근데 이게 뭔지 아는 애들과 모르는 애들은 이게 어떤 그래프다라고 정보가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애들이랑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애들이랑은 이게 왔다 갔다 되는 게 정도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거를 연습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식을 이제 그래프로 바꾸는 것을 연습을 해볼 건데요. A, B의 뜻을 잘 알고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모양,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런 모양을 띱니다. 이제 그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너네가 Y는 뭐 2x 플러스 3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1을 넣으면 5가 튀어나오고 2를 넣으면 7이 튀어나오니까 이제 여기서 1,5, 1,5 점 찍고 또 2,7 점 찍고 이렇게 해서 그래프 그리지 말란 소리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지 절대 마시라고요. 이제 고등학생이라면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거에서 절대 탈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A가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A가 플러스라면 반드시 이런 모양, A가 마이너스라면 반드시 이런 모양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y는 2x랑 y는 x를 그려요.
그럼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아까 여기가 지금 뭐가 생략된 거예요? 1이 생략된 거죠. 그러면 여기가 기울기 자리인데 1이 커요? 2가 커요? 2가 크죠? 그러면 2가 크니까 조금 더 가파르고 1이 작으니까 조금 더 완만하고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 다 이쪽 모양으로 이렇게 기울었다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반대로 y는 마이너스 2x 있고 y는 마이너스 x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 중에 마이너스 뺐을 때 뭐가 커요? 네, 마이너스를 없애버렸을 때 2가 더 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x는 이쪽으로 기울었는데 좀 더 가파르고 마이너스 x는 조금 더 완만하고 저희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확실하게 그릴 수는 없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다라는 거 정도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선생님이 거기다가 b를 안 써놨는데요. 3번 이제 b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예요.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가 x 앞이 2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좌표평면에 그릴 때 저렇게 그리는 그래프는 많아요.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뭐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도대체 2x 플러스 3은 뭐냐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 3에서 알 수 있다. y축과 3에서 만납니다. 이거를 아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려요? 여기서 만나고 이렇게 이렇게 가파르네. 이렇게 그냥 그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네. 이따가 그리는 연습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에서 일상 용어, 그러니까 식이나 그래프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 주어지고 이것을 식이나 그래프로 바꿔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먼저 1차 함수가 결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보면 첫 번째로는 1차 함수는 직선이잖아요. 직선은 한 점만 있다고 직선이 결정이 되나요? 네, 한 점만 있으면 이렇게 많죠, 직선이. 최소한 2개의 점이 있어야 직선이 딱 하나로 이렇게 이쁘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1차 함수가 결정되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 2점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를 두 번째 우리 적어볼게요. 2점이 존재해야 된다. 존재해야 함. 근데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또 뭐만 있으면 되냐면요. 기울기가 있을 때는 뭐만 있으면 되냐면 여기에 기울기가 요거인 거는 엄청 많잖아요. 근데 딱 한 점이 주어지고 자,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이런 점들을 한번 찾아봐 하면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져도 됩니다. 기울기와 한 점이 존재해야 함.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함수가 딱 하나로 결정되려면요. 기울기와 한 점을 알거나 아니면 두 점을 알면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함수를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식에서 나타나는 요 한 점은 y절편이고요, 대부분. 그래서 일상 용어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식을 구해야 할 때 뭐가 주어졌다면, 즉 1번, 여기 1번 기울기 A와 점 하나 x1, y1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y-y1은 A 곱하기 x-x1 이라는 공식이 우리 고1 1학기 교과서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3이고 점이 점 1,2를 지난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y는 3x 플러스 a,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는 y는 3x 플러스 a, 기울기가 3이니까 x 앞이 a 3이고 이제 y절편 모른다 했을 때 점 1,2를 여기다 대입하면 2는 3 플러스 a니까 a는 마이너스 1 해서 따라서 여기다가 a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y는 3x-1 이렇게 구하는 것을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건데요. 우리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요. 자, y는 3x는 맞아요. 3x는 맞는데 3x 플러스 a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x에서 요 1 있죠. 1. 1을 빼주고 괄호를 칩니다. 그리고 y에서 요 2를 빼주고 괄호를 칩니다. 그러면 얘네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y-2는 3x-1, 3을 곱해야 되죠. 3 해서 y는 3x-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바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아까처럼 그 y절편을 a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요. 예, 이걸 잘 모르겠다면 선생님이 이것까지 유도해 줄 시간은 없으니까요. 이 교과서를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식을 구해야 될 때 두 점이 주어질 수도 있겠죠. 두 점 x1, y1 잘못 썼네요. 자, x1, y1, x2, y2가 주어졌다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좀 아까처럼 그대로 합니다. 한 점을 잡아서 은 x-x1 이렇게 하는데 조금 위에 식처럼 위에 있는 요 식처럼 여기랑 여기는 또 똑같습니다. 근데 요 기울기가 안 주어졌잖아요. 이제 기울기를 어떻게 하냐면 x 증가량 x2-x1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y2-y1으로 기울기 자리에 써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1 1학기 수학 내용이니까요. 잘 알아두시고요.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야 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개형을 그릴 때 여기 1차함수가 결정되기 위한 조건이 두 점이 존재해야 되고 기울기와 한 점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 그냥 이렇게 그려버리면요. 이게 무슨 그래프인지 알 리가 없잖아요.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 있는 것처럼 기울기와 한 점을 내가 알려주거나 두 점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 두 점을 알려주는 방법 중에 가장 편한 방법이 이 x절편과 y절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x절편이 뭐다, y절편이 뭐다 하면 이제 이 두 점을 내가 제공을 한 것이고 보는 사람도 아, 이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구나 라고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x절편과 y절편입니다. 이거를 표시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프를 그릴 때 표시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상 용어를 이제 식이나 그래프로 바꾸는 것은 이따가 같이 연습을 해볼 테고요. 세 번째로 그래프가 나왔을 때, 문제에서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일상 용어나 식으로 바꾸는 것은 이제 바꿀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프를 식으로 바꾸려면 좀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두 점을 찾거나 기울기와 한 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냥 문제에 나와 있을 때 일반적으로 기울기가 몇이다 이렇게는 말로 주어지죠. 그래프에 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식으로 바꿀 때 기울기와 한 점을 찾거나 아니면 두 점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기울기나 한 점이 주어진 걸 찾거나 아니면 두 점이 주어진 걸 찾아서 이제 그것을 식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론은 다 한 것 같아요.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지금까지 한 이론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강의를 보기 전에 혼자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4쪽 예제 문제 1번입니다. 자,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식을 그래프로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파트입니다. 자, 1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의 그래프. 자, y는 x의 그래프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기울기는 뭐죠? 기울기
네, x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는 1이고 y절편은 뭡니까? y절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예요? y절편은 0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1이고 y절편은 0인 이런 그래프인데요. 먼저 y절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이 y축에서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요. 0 어디 있습니까? 0 여기 있죠. 그래서 y축에서 이것만 하나 보고 가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0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점을 찍어주시고 자, 기울기가 1인 그래프는 45도입니다. 경사면이 45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아요. 45도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고 이제 기울기가 플러스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 먹었고 이제 45도 정도로 그려주시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 점은 이제 잠시만 이 점은 지워주시고 이 점은 너무 좀 진하게 그렸으니까 지워주시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 y는 3x 그럼 기울기는 뭡니까? 3 y절편 뭡니까? 여기 없으니까 0 그래서 기울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는데 3이기 때문에 어때요? 1보다 경사가 더 심하겠죠? 그래서 경사가 더 심하고 여기 y절편 0,0을 지나는 0,0 여기를 지나는 이런 그래프는 이렇게 조금 아까 그린 것처럼 경사지게 생겼을 거예요. 네. 어이구 선생님이 좀 삐뚤빼뚤해졌는데 다들 알아보시겠죠? 직선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지금 인터넷 여기 태블릿으로 그리는 거라서 조금 원만치 않네요. 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y는 마이너스 x인데요. 기울기가 뭐예요? y는 마이너스 x에서 얘가 기울기죠. 기울기는 몇이에요? 네, 마이너스 1. 1이 생략돼 있죠. 그리고 y절편은 뭐예요? 없으니까 0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잠시만요. 이쪽 방향으로 이제 45도만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자, y절편이 없으니까 0,0 y축에서 0을 지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아이고 저 점을 이렇게 지워주시고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직선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자, y는 2x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죠. y는 마이너스 2x에서 x 앞에 얘가 기울기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고 y절편은 0인 거 알 수 있는데요. 얘도 0이기 때문에 y절편 0이기 때문에 y축에서 여기 0을 지나고 기울기가 2니까 마이너스 빼고 2니까 조금 더 방금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아이고 여기를 안 지났네요. 여기 진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마이너스 2인 요런 그래프입니다.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5번 기울기는 뭡니까? 기울기 2죠. 기울기. 그 다음에 y절편은 3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하자고요.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얘가 뭐 어떤 점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그리지 말고 고등학교에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기울기와 y절편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자고요. 그럼 y절편이 3이니까 y축에서 3을 찾아주시면 여기는 이제 모는 종이라서 아니라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진 않지만 이쯤에 3이 있지 않을까요? 3? 네, 그래서 y축과 여기 3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2니까 1번 이렇게 생겼어요. 2번 이렇게 생겼어요. 네, 플러스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이 점을 지나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데 2x니까 조금 더 가파르게 아이고 다시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너무 직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y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뭐 그게 그거네요. 네, 6번 가볼게요. 6번 y는 3x-6인데요. y절편 자 기울기가 3이고 기울기 y절편이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 y축에서 마이너스 6과 만난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6 한 여기쯤 있겠죠. 마이너스 6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반드시 지나고 기울기가 3x니까 또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요 선을 지나고 이렇게 기울기가 있는 요런, 예, 요런, 아이고 잠시만요. 이거 다시 그려볼게요. 이런 직선을 이제 그려주시면 되는데 경사가 조금 더 가파라게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다시 그려볼게요. 미안. 자, 예. 이게 최선이네요. 아무튼 예, 이렇게 생긴 요런 직선을 하나 구해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직선 그리기가 어렵죠? 네. 네, 이렇게 직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 문제만 더 내볼게요. 7번.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라고 합시다. 그럼 얘를 한번 그려봅시다. 잠깐 멈추고 한번 그려보세요. 3, 2, 1, 땡. 네, 다 그렸죠? 네. 그럼 얘는 y절편이 뭡니까? y절편? 2죠. 그러니까 여기 2가 있겠죠. 2점을 지나겠죠. 2점.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겠죠. 기울기가. 그리고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조금 더 45도보다 1이 45도라 그랬죠? 1보다 조금 더 완만한 거니까 조금 더 완만하게 이렇게 그리겠죠. 그래서 2를 지나고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다 잘 하셨나요? 네, 짝짝짝짝. 이것만 잘 하셔도 이제 1차 함수가 두려울 일은 많지 않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잘 하셔도 1차 함수의 그래프에 한 뭐 10%, 20% 정도는 이제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래프를 또 바꾸는 거 해야 되고, 그래프 그리는 것도 더 하셔야겠죠. 네. 그러면 예제 문제 2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착각을 했네요. 저 6번까지 있는 줄 알았어요. 미안. 자, 7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이 왜 이러죠? 네, 7번. 자, 기울기가 뭐예요? 기울기? 네, 마이너스 6분의 1 기울기죠, 이게.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는 y절편이죠. 그래서 y절편 마이너스 2니까 y축에서 어디랑 만난다는 거야? 마이너스 2랑 만난다는 거야. 좀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네. 근데 기울기가 일단 부호를 보세요. 부호를 보면 마이너스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6분의 1은 1보다 작기 때문에 그 45도보다 조금 더 완만한 요런 형태를 띠겠죠. 그래서 요 점을 지나고 좀 완만한 직선, 예,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마이너스 2를 예, 이렇게 지나는 직선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이제 8번 같은 경우는 8번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인데 뭐가 y절편이죠? 얘가 y절편이고 얘가 기울기죠? 그러면 y절편이 1이니까 여기를 1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근데 마이너스니까 기본적으로 이건데 3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경사진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겼다. 아시겠나요? 네, 하실 수 있겠나요? 네, 그러면 예제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문제 2번입니다. 예제 문제 2번은요, 이제 식을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말로써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식과 그래프를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1번 보시면 기울기가 2이고 0,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것에 대해 그래프를 그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기울기가 2인 것은 이제 완전 땡큐죠. 기울기를 주어졌으니까. 그럼 이제 0,5를 찾아야 되는데요. 0,5는 뭐예요? 네, 5가 y절편이라는 소리죠. 왜냐면 y절편의 뜻이 x가 0일 때 여기 x가 0일 때 y값이기 때문에 5가 y절편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2, y절편이 5니까 식으로 어떻게 쓰나요? 네, 2x 플러스 5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자,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시면 자, y절편이 5니까 5 찍고 여기서 기울기가 2니까 플러스니까 이쪽 방향이고 2니까 조금 더 가파르게 45도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네, 2번입니다. 기울기가 1이고 여기도 기울기가 주어졌네요. 2,5인데 여기서는 y절편이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죠. y절편이 아니기 때문에 y절편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y는 x 기울기가 1이니까 x 플러스 a인데 2,5를 지나서 2랑 5 넣고 a가
그러니까 3이다. 이렇게 해서 y는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구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그러지 말고요. 우리 3쪽에서 배웠던 그 공식을 이용합시다. 3쪽에 밑쪽에 식을 구해야 할 때 기울기 a와 점 x1, y1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거에 입각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울기가 1이니까요. y는 x 1 곱하기 x는 맞는데 여기서 2,5에서 여기 2,5에서 요 2가 x고 5가 y잖아요. 그러니까 2가 x니까 x에서 2를 빼줘요. 그리고 5가 y니까 y에서 5를 빼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썼던 게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아니라 앞에서 3쪽에서 했던 그 공식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요. 얘를 전개해보면 y-5는 x-2여서 y는 x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x 플러스 3 그리고 y절편 3이고 기울기 1이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기울기가 3분의 2이고 좀 아까처럼 또 똑같이 해봅시다. 기울기 y는 3분의 2이고 그 다음에 x에서 뭘 빼야 됩니까? x에서 마이너스 3을 빼야 되죠. x에서 이렇게 가로치고 마이너스 3을 빼고 y에서는 요 6을 빼줍니다. 6을 빼줍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사용해서 이제 식을 구해보면 y-6은 3분의 2x 여기가 플러스 3으로 바뀌면서 플러스 2가 돼서요. y는 3분의 2x 플러스 8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분의 2x 플러스 8이고 얘를 구해주면 y절편 8 그리고 기울기 3분의 2니까 플러스라서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요런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할만하신가요? 네, 할만하시죠? 자, 연습을 더 해보도록 할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2,0 이번에 x절편 주어졌네요. 2,0 자 2를 잘못 썼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마이너스 3하고 x를 써줘야 되죠. 선생님이 x를 안 썼네요. 자 x에서 2를 빼주고 y에서 0을 빼주면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구해주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고 y절편 6,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y는 마이너스 2x 근데 x에서 뭘 빼주나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x에서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y에서는 마이너스 1을 빼주면 됩니다. x에서 얘 빼주고 y에서 얘 빼주고 이게 공식이었죠. 그래서 y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서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이네요. 그래서 얘를 이제 답에다 써주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7, 마이너스 7 이렇게 써주고 그래프를 그리면 y절편 마이너스 7, 기울기는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6번.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1,4를 지난다고 했는데요. 한번 구해볼게요.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x에서 뭘 빼줍니까? 마이너스 1을 빼주죠. y에서 뭘 빼줍니까? 4를 빼줍니다. 그래서 y-4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플러스 1이죠. 총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7입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7이고 여기서 y절편이 2분의 7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조금 더 1보다 조금 더 완만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제 예제문제 3번입니다. 예제문제 3번도 이제 예제문제 2번과 똑같이 일상 용어로 말이 이제 문제에 나왔을 때 식과 그래프로 바꾸는 건데요.
방금 예제 문제 2번과 뭐가 다른지 눈치채셨나요? 네, 예제 문제 2번은 여기에 이렇게 두 점이 주어진 게 아니라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었는데요. 이제는 기울기가 안 주어지고 두 점이 주어졌습니다. 이것 또한 그 3페이지에 있는 내용 두 점 x1, y1, x2, y2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한다라고 이제 아까 필기를 한 내용을 이제 응용해보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기울기가 안 주어졌기 때문에 y는 기울기,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뭐가 지나는 점, y 마이너스 뭐 지나는 점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기준을 세워주셔야 돼요. 이 두 점 중에 뭘 기준으로 할까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해도 상관없는데요. 그냥 앞에 나온 걸 우리 기준으로 하도록 통일을 해볼게요. 모든 문제에서. 그래서 0,0을 기준 삼아 볼게요. 그리고 기준을 삼아서 조금 아까 했던 것처럼 기울기는 아직 모르니까 우리 일단 0을 여기서 빼볼게요. 그리고 기울기는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건데요. 아까 경사면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여기서 x에서 x끼리 빼주고 y끼리 빼주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뒤에서 앞을 1에서 0을 이렇게 x를 빼줬으면요. y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앞인 2에서 0을 빼줘야 돼요. 반대로 만약에 내가 x를 0에서 1을 뺐다, 이렇게 뺐다 하면 y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0에서 2를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주의하면서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한번 뒤에서 앞에 빼줄게요. 이게 x 증가량은 뭐냐면 1에서 0을 뺀 거예요. 그 다음에 y 증가량은 2에서 0을 뺀 거예요. 이게 기울기입니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기울기예요. 그래서 다 구한 겁니다. 그래서 y는 2x 끝입니다. 어때요? 네, 할 수 있으시겠나요? 네,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그러면 이 문제는 답을 찾았으니까 y는 2x 이렇게 적고 얘 그래프 그리면 y절편이 0이니까 원점 지나고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조금 더 가파르게. 네, 좋습니다.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요. 기준이 되는 점을 앞점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y에서 빼고 x에서 뭘 빼야 되잖아요. 이제 기준이 되는 점을 빼주는 거예요. 뭘 빼주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근데 5,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삼아줘도 답이 나와요. 자, 여기 기울기에는 아까 말했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그래서 한번 뒤에서 앞을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5 마이너스 3분의 여기도 이렇게 빼주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y 플러스 1은 8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이렇게 돼서 결론적으로 y는 마이너스 8분의 3x 마이너스 8분의 9인데 1 여기로 이항해 와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얘네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8분의 17이 나오겠죠. 여기서 17로 바꿔주겠습니다. 마이너스 8분의 17.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자, 여기 써볼게요. 마이너스 8분의 3x 마이너스 8분의 17이 답이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8분의 17이 이제 y절편이고 마이너스 8분의 3이 기울기겠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끝납니다. 얘도 우리 기준점을 앞에 점으로 한번 삼아 봅시다. 그러면 y에서 뭘 빼요? 네, y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죠. 그리고 x에서 뭘 빼나요? x에서 네, 마이너스 2를 뺍니다. 이렇게 하고 기울기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기울기는 뒤에서 앞에 빼고 앞에서 뒤 빼도 상관없습니다. 뒤에서 앞에 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에는 x에서 3에서 마이너스 2를 뺀 거, 그 다음에 분자에는 3에서 마이너스 2를 뺀 거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조금 얘는 복잡하네요. y 플러스 1은 그 다음에 5분의 4 그리고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y는 5분의 4 플러스 5분의 8인데 빼기 1. 1을 이항하니까 빼기 1 돼서 얘네가 계산해주면 어머 x가 빠졌네요. x 여기. 그러면 얘가 상수항이 5분의 3이 되겠네요. 여기 5분의 3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끝났죠? 그래서 y는 5분의 4x 플러스 5분의 3이고요. 여기서 y절편 뭡니까? 5분의 3이고 기울기 플러스여서 이쪽이고 5분의 4니까 조금 완만하게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4번도 우리 기준점을 앞에 점으로 합시다. 그러면 앞에 점으로 하면요. 우리 y에서 빼고 x에서 빼고 해야 되는데 x에서는 0을 빼고 y에서는 3을 빼게 되겠죠. 그리고 기울기는 이제 뒤에서 앞에 빼고 뒤에서 앞에 빼고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분모에서는 4에서 0을 빼고 분자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0에서 3을 빼는 요런 그래프가 완성될 겁니다. 그러면 식이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y-3은 4분의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0이 없네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여기 괄호 없애주셔도 되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3이 될 것이고 얘는 y절편 3, 그 다음에 기울기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끝나죠. 네. 5번입니다. 5번도 기준점을 앞에 점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y에서 뭘 빼요? 마이너스 2를 빼요. x에서 뭘 빼요? 마이너스 2를 빼요. 그리고 그 기울기 자리에다가 뭘 써줍니까? 뒤에서 앞에 뺀 거 분해, 뒤에서 앞에 뺀 거 이렇게 써주죠? 그래서 4에서 마이너스 2 뺀 거 분해, 또 4에서 마이너스 2 뺀 거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 계산을 해보면 y 플러스 2는 뭐예요? 6분의 6 x 플러스 2 돼서 얘네가 1이죠. 따라서 y는 x 플러스 2 마이너스 2니까 없어지고 그냥 y는 x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 y는 x고 얘는 기울기가 1이고 0,0을 지나니까 이렇게 가장 기본꼴이죠. 1차 함수의 가장 기본꼴입니다. 자,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도 기준점을 앞에 점으로 해보죠. 그러면 y에서 뭘 빼고 x에서 뭘 빼야 되는데 x에서는 여기서 2 빼고 y에서는 5 빼고 하면 되죠. 그리고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뒤에서 앞에 뺀 거 분해, 뒤에서 앞에 뺀 거 하면 마이너스 3에서 2를 뺀 거 분해, 4에서 5를 뺀 거 이렇게 해주시면 얘를 계산해보면 y-5는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1 맞나요?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1 x-2 이렇게 돼서 얘네가 플러스가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얘네를 계산해주면 y는 5분의 1 x 마이너스 5분의 2 플러스 5죠. 따라서 y는 5분의 1 x 플러스 5, 5, 25니까 5분의 23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y는 5분의 1 x 플러스 5분의 23인데요. 얘도 잘 해보시면 이제 5분의 23이고 기울기가 5분의 1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네, 여기까지 이제 예제 문제 3번이었습니다. 다들 잘 하실 수 있으시겠나요? 네, 두 점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이제 식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시면 이제 성공한 겁니다. 만약에 모르시겠다면 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제 문제 4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제 문제 4번인데요. 거의 다 끝까지 왔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문제 4번은요.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프를 주어주고 이제 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방금까지 했던 것처럼 식은 어떨 때 알 수 있었냐면 두 점이 주어지거나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질 때예요.
근데 이렇게 좌표평면에 나올 때 1차 함수가 나올 때 기울기가 이렇게 그림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프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좌표평면 위에 그려져 있다 이러고 이렇게 주어지고 한 점을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 기울기와 한 점 가지고 여러분이 알아내시면 되는데 이거는 두 점이 주어졌을 때보다 조금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은 이 문제에 두 점이 주어진 경우만 실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연습을 하시면 이런 유형까지 다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점을 우리가 이제 그래프에서 찾아내고 그 찾아낸 점으로 식을 찾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는 어디에 점이 주어졌나요, 지금? 네, 여기 있고 여기 있죠. 2번 문제에서는 어디 있어요? 2번 문제는 여기 주어져 있고 여기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처럼 점이 어디 주어졌는지를 보고 그 점의 좌표를 찾아내는 것을 우리 첫 번째 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요 점과 요 점의 좌표를 써봅시다. 뭡니까? 네, 2,4와 0,0입니다. 자, 밑에 2번에서는 뭡니까? 3분의 2,0과 그리고 0, 마이너스 2입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조금 아까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얘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y-4는 x-2. 근데 기울기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빼줍니다. 물론 앞에서 뒷 빼주셔도 되죠. 그냥 선생님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앞에서 뒷 빼는 게 훨씬 쉬워요, 이 문제는. 그래서 0 빼기 2분의 0 빼기 4. 그래서 얘네 계산하면 y-4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 x-2예요. 얘를 또 계산하면 y-4는 2x-2 그리고 y는 2x 마이너스 4 플러스 4니까 얘네 이제 사라지죠. 얘네 사라져서 y는 2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은 y는 2x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밑에 문제는 요 놈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y-0은 x-3분의 2. 근데 기울기 뭐냐면 여기서 여기 빼주고 여기서 여기 빼주고 그러면 0에서 마이너스 3분의 2 빼주고 마이너스 2에서 0 빼주고 그래서 요 파란색만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마이너스 2죠. 그럼 얘는 번분수 계산을 해서 일단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3분의 2분의 1분의 2인데요. 얘가 1분의 2로 이렇게 씁니다. 번분수 때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최종적으로 이거랑 이거 곱한 거 분의 요거랑 요거 곱한 게 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2분의 2 곱하기 3 이렇게 이거 분의 이거 이렇게 돼요. 아시겠나요? 요거 분의 요거. 그래서 번분수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4개가 이렇게 3개가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4개가 총 오게 해주셔야 됩니다. 1을 넣어서라도요. 그래서 얘는 계산해보면 이렇게 약분돼서 3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y는 3, x-3분의 2 따라서 3x-2 그래서 답은 3x-2입니다. 아시겠나요? 네. 자, 3번입니다. 3번도 이렇게 점 2개가 주어졌죠? 이 점 2개 가지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 그리고 마이너스 4,6인데요. 얘를 기준으로 하면 y에서 7 빼고 x에서 2 빼죠. 근데 여기 기울기가 뭐냐면 기울기가 요거에서 요거 뺀 거 마이너스 4에서 2 뺀 거 분의 6에서 7 뺀 거죠. 6에서 7 뺀 거. 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y-7분의 y-7은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되죠. 그리고 x-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7은 6분의 1 x-2 y-7은 6분의 1x 3분의 1 y는 6분의 1x 플러스 37에 24니까
37에 21이니까 3분의 20이 되겠죠. 21 빼기 1이니까 20.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6분의 1x 플러스 3분의 20 이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어디 점이 주어졌나요? 0,0 그리고 4,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조금 예상을 하고 들어가 봅시다. 연습 많이 했으니까요. 0,0 지난다는 거는 y절편이 뭡니까? 네, 0이에요. y절편이 0이란 소리죠.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에서 b가 없죠. 0,0이니까 사라지고, 그러면 이 식은 y는 ax의 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을 지금까지 이렇게 구하기보다는 그냥 여기다가 4, 마이너스 2를 넣으면 a를 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방금처럼 했던 방법보다요. 그래서 한번 조금 생각을 하면서 더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는 4a니까 a는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방정식 나왔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네. 그래서 y절편이 이렇게 그래프에 주어지면 훨씬 찾기 쉽다는 거, 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5번, 6번은 둘 다 y절편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하던 방식과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여기는 1,2랑 2,1을 지나잖아요. 그래서 1,2, 2,1을 이렇게 써주고 이 앞에 거를 기준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에서 2 빼고 x에서 1 빼면 되겠죠. 기울기는 몇일까요? 기울기는 네, 뒤에서 앞에 빼고 뒤에서 앞에 빼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2에서 1 빼고 분의 1에서 2 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2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해서 y-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하는 거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답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어느덧 이제 마지막 6번 남았습니다. 한 문제 남겨놓고 있어요. 네, 마지막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요.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지난다 써주시고 기준은 요놈 해주시면 y 마이너스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2 빼고 그 다음에 x에서 3 요놈 3 빼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뒤에서 앞 빼고 뒤에서 앞 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에서 3 빼고 분의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빼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럼 얘를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5분의 1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1 나오고요. y 플러스 2는 마이너스 5분의 1 x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얘를 계산해 주시면 y는 마이너스 5분의 1x 플러스 5분의 3 마이너스 2가 돼서 y는 마이너스 5분의 1x 마이너스 5분의 7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5분의 1x 마이너스 5분의 7 이렇게 되겠네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1차 함수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았는데 조금은 익숙해지셨나요? 1차 함수가 어려우면요. 고3 때까지 고통받습니다. 수학 포기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중학교 내용이지만 이 내용들을 모른다고 이제 그냥 고등학교 거 하지 마시고 꼭 1차 함수, 2차 함수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강의로 인해서 여러분이 1차 함수의 그래프와 식 그리고 일상 용어가 머릿속에서 조금이나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고생 많으셨고요. 꼭 복습하셔서 1차 함수가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셔서 고등학교 수학을 어렵게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외계어처럼 들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에요. 네, 그걸 위해서 선생님이 강의를 한 거거든요. 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1차 함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